대한 개폐 서지 부분, 차단기의 개폐 서지 부분으로 개폐 서지 부분도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뭐 앞서 전격 차단기에 대한 종류도 그렇고 전격 그 선정도 그렇고 개폐 서지 부분도 그렇고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유형들 된 거죠. 예, 전기 안전에서. 그래서 108회 때 나왔고요. 128회 때도 나왔고, 두 번 나왔네요. 108회 때, 128회 때 조금, 135회니까 좀 시간 됐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 형태로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서지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서지에 대한 대책 부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개폐 서지는 뇌 서지에 비해서 파고값이 높지 않나 그 지속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절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뇌 서지 부분 같은 경우는 파도 값이 높고 이제 파미 값이 남아서 1.5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개폐 서지 차단기라든지 어떤 개폐 장치들이 열고 닫고 했을 때는 이렇게 250 곱하기 2500 마이크로세컨 부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넷서지 여기서 얘기하는 넷서지 부분하고 개폐서지를 비교를 하면은 넷서지에 비해서 이제 파고값 요 노란색의 이제 상승 부분 얘보다는 좀 적다는 거죠. 얘가 적은데 그 지속 시간 요 지속되는 시간 요 시간이 비교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 절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요 글로써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브와 선로에 대한 개폐 서지, 그다음에 유도성 소전류 차단 서지, 개폐 서지는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과전압 보호 장치 LA나 SL을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브와 선로에 대한 부분은 개폐 서지를 해서 어떤 그 진상분 선로에 대한 진상분으로 해서 위상에 대한 차이가 있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가 있으면은 무브하니까 여기 충전 전류가 더 영향을 주고 진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차단을 하게 되면 전류 0점일 때 차단을 해서 이 전압에 대한 크게 에너지원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요걸 하거든요. 유도성 소전류를 차단했을 때 아까 전류 재단 현상 부분을 차단했을 때 마이너스 dt분의 di 부분으로 해서 전류 재단 현상 부분이 일어나는 서지의 대표적인 서지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늦은 특성이 있고 전압 부분하고 전류 얘가 전류 부분이고 얘가 전압이 좀 앞서야 되네요. 그래서 전류 0점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요 좀 앞에 차단하는 소전류에 대한 특성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진상분에 대한 것을 차단하거나 지상분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는 거나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발생을 하게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전압. 그래서 무브와 선로에 대한 개폐 서지하고 유도성 소전류 서지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전압 보호 장치 LN이나 SL을 보호 대상에 추가를 하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기타 서지로 고장 전류의 차단, 그다음에 삼상 비동기 투입 등 파워값도 낮고 절연상에 문제가 없는 이런 유형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폐 시 특이현상에 대한 종류분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무바 솔로에 대한 개폐 서지, 그래서 진상분에 대한 투입 서지하고 재점호 서지, 달러기 개폐 서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바 솔로에 대한 부분, 개폐 서지 부분이고요. 그다음 유도성 소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 절단, 그 전류 재단 서지라든지 반복 재발호, 재점호, 유발 재단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 진상분하고 지상분에 대한 이제 서지 부분, 발생 서지 부분. 기타 서지 같은 경우 고장 전류에 대한 차단 서지라든지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항목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항목이 한 8가지 정도는 이렇게 나와 주셔야지. 항목이 빠지시지 않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항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메커니즘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고
그래서 투입 서지 첫 번째로 이제 항목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정의 부분을 써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메커니즘 네 번째로 어떤 위험성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대책을 이제 바로 써주시든가 아니면은 대책을 묶어서 한 번에 대책을 써주시든가 이런 항목들이 좀 나와야지 되는 거죠. 우리 측에서는 대책을 따로 다 뽑아서 하신 것 같은데, 네, 따로 뽑아서 하시는데요. 그래서 4번 항목까지 좀 일반적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입 서지 같은 경우는 회로가 열린 상태에서 투입을 했을 때 발생되는 서지를 투입 서지라고. 해요. 그래서 무브와 선로의 교류 전압의 최대치, EM 부분일 때, 전압 E의 맥시멈일 때 부분을 그래서 최대치의 전압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M일 때 전원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원래 여기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없는 상태에서 요, 요 요 시점에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 얘들이 사인파로 이렇게 쭉 계통이 오고 있었는데, 요 최대 EM이 됐을 때 요 시점에서 투입을 한- 써지, 어, 전압 E가 있고, 여기서 최대치 EM 최대일 때 요 시점에서 투입을 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원을 투입을 하면은 요 최대치가 이렇게 입사파가 돼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진행파 개념으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입사파가 들어오게 되고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투입 순간에는 최고값 EM이 투입 서지로 돼서 진행파가 이제 선로 말단까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돼요. 쭉 EM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선로 말단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임피던스 부분이 원 부분하고 임피던스 2가 있는데 선로 말단 부분이 이제 개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무한대 값이 되는 거죠. 이제 좀 엄청나게 큰 이제 이런 얘네들이 뭐 날라와서 여기 날라와서 이게 땅 부딪히는데 임피던스가 얘가 원체 크니까 얘를 뚫고 가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서 선로 같은 경우는 얘가 쭉 날라왔다가 임피던스가 끝난 지점인데 임피던스가 하도 크니까 얘네들이 뚫고 가지 못하고 얘가 더해져서 정반사가 된다는 거죠. 두 배로 해서 정반사가 되면서 두 배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써지는 기계에 접속된 선로 말단에서 반사가 돼서 이제 두 배의 전압이 크게 발생하게. 임피던스가 무한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투가 써지 일부분 EM 있으면은 EM의 일부분은 투과를 하고 일부분은 이제 반사를 해서 얘가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임피던스가 차이. 근데 여기는 이제 선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대니까 이게 투과를 못 하고 선로가 여기 있다가 선로가 연결돼 있으면은 요 투과파하고 반사파가 나올 건데 얘가 선로가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전류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서지는 종단에서 정반사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게 전부 다 돌아오는 서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파의 크기는 Z2 플러스 Z1, 요 Z1과 Z2, 그다음에 요 Z2 마이너스 Z1에서 Z2 마이너스 Z1 이게 무한대니까 뭐 얘가 값이 아예 아주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때 이 I 값, 입사되는 전압에 대한 부분으로 나가서 요 특성에 대한 부분을 반사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정반사로 해서 전부 다 반사가 되는 경우를 냅니다. 이때 선로 종단이 개방되어 있으면 Z1과 Z2, 그래서 Z1이 아주 크게 얘에 비해서 아주 큰 임피던스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 부분하고 이 I가 갖게 돼서 이 R 같은 경우는 반사 파를 얘기합니다. 반사되는 파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사되는 전압. 그래서 입사되는 전압 이 I 부분하고 반사되는 이 R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서 더해지니까 이게 이 두 배의 E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파에서 선로의 정전 용량에 의해서 이사파로 충전된 경우 선로 종단에서 정반사에서 서지 전압이 EM이 그래서 메커니즘이 여기서는 입사파가 들어왔을 때 임피던스 Z2가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정반사돼서 다 넘어가는 여기가
메커니즘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위험성은 선로에 대해서 2배의 전압이 되는 게 위험성입니다. 최대 2배가 되는 게 위험성입니다. 그러면은 선로 최고 인가될 수 있는 전압이 있는데 여기가 이 M 부분인데 이거의 2배가 되는 파형이 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설치된 기기가 어떤 빌 기준 충격 저련 강도가 여기 갖고 있는 기기가 있으면 얘는 저련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는지 안 되는지 이 위험성. 근데 여기는 임피던스 그러니까 기기마다 어떤 기준 충격 저련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따로 얘기는 하지 않고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만 2배가 되는 거 위험성을 얘기를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배가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제점호, 예, 제점호에 대한 제점호도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제점호 같은 경우는 무부하 선로, 그래서 무부하 선로, 선로에 대한 부하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충전 전류 C가 이제 진상분이 된다는 거죠. 충전 전류에 대한 부분이 진상분이. 그래서 부하가 없으니까 충전 전류로 인한 이 C 값으로 그래서 무부하 선로가 되고 그때 충전 전류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상분을 얘가 차단할 수 있는 책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차단할 때 이제 차단기 극간에 대한 절연이 세계 전압을 견디지 못할 때 재점호가 이런 어떤 차단기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초기값 TRV라든지 뭐 RV라든지 여기 있으면은 얘네들보다 더 차단 능력이 더 커야 되는데 극한 회복 특성이 얘가 더 작으면 여기서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다시 점호가 일어난다는 거죠. 점호가 발생되는 것은 이제 아크가 다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 개극을 시키면서 처음에 여기서 아크들이 튀어나오는 아크 시간 부분하고 소호 시간이 그래서 아크가 막 튀어나오고 얘네들이 아까 G10이나 V11에서 빵 불어넣어서 아크를 없애서 소호가 됐는데 완전히 극한 회복 특성 이상이 되지 못해서 완전히 소호를 못 시키니까 다시 아크가 나와서 점호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 전압이 발생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점호 서지 충전 전류의 차단 서지 부분. 재점호 현상은 무부하 선로에 대한 충전 전류를 차단기로 차단하는 경우 차단기 극간에 차단기 극간 요 극간이 있고 극간에 대한 절연 회복 특성 이게 절연 회복 특성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회복 특성 부분 그걸 충분하지 못하면 재점호가 되고 그 순간 차단기의 2차 측에 있는 잔류 전압이 급격하게 전 전압으로 돌아간 2차 차단기 2차 측의 잔류 전압이 급격하게 전 전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 특성,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저는 회복 특성 부분이 하면서 진동을 일으켜서 서지가 발생하는 부분을 재점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메커니즘에서 보시면은 메커니즘 부분이 좀 더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충전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위상이 앞서 그래서 그림 틀리신 분이 많으신데 전압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시점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요 차단 시점 차단기가 차단한 시점인데 차단기는 전류 0점에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 시점이고 전류 0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류 0점 부분에서 또 다시 역으로 보게 되면은 요 전압 부분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고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게 진상분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부하 선로 부하가 없은 상태에서 충전 전류만 C로 인해서 흐르니까 이제 충전 전류로 진상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앞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서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앞선 상태에서 어, 앞서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단 시 충전 전류는 0이 되는 순간에 전압은 최대. 그래서 차단기를 차단을 하면은 차단기는 전류 0점에서 차단을 하게 되는 거고, 요 차단되는 차단 시점 0점, 전류의 0점인데 전압의 위상을 보면은 얘는 90도 늦기 때문에
이 부분, 선로에 대한 전압은 90도 넘게 최대가 된다는 거죠. 전류는 0점인데 전압은 최대가 되는 지점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은 최대값 2M 값을 갖게 되고요. 선로 측은 2M으로 충전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요 선로가 있고 여기에 전압이 인가가 된 상태에서 여기는 아까 전에 C만 있고 부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 극간에 대해서 이제 분리를 했으면 여기는 2M 전압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분리를 했기 때문에 충전 전류에 의한 2C 전압이 인가가 되겠죠. 이렇게 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보면은 EM은 선로 측에 있는 최대 전압 부분이 되고 선로 측의 최대 전압은 이 하얀색으로 된 것처럼 얘네는 뭐 부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선로 측에는 계속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원을 인가하니까 얘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C 쪽에 있는 전압이 다시 이제 전원축 전압으로 요 회복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회복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빵 끊어졌으니까 얘네들은 C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그 C 값에 이 C 값이 충전됩니다. 그러면 이 충전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사이클에서 아주 짧은 시간 1초에 60번을 교분하다 보니까 2분의 1 사이클로 해서 한 사이클이 지나면 전원 측에서는 한 사이클이 지나다 보니까 요 시점 마이너스 2M 값을 갖고 있고 선로 측은 충전 전류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C 값은 2M 값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일로 얘가 회복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 회복하는 특성 때문에 얘가 과도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회복 특성 때문에 과도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게 요, 요 차이만큼 요 EM하고 요 EM하고 요 마이너스 EM하고 요 차이만큼 이 EM이 되고 이 EM만큼 다시 더 더해져서 요 크기로 봤을 때는 최대 3EM 마이너스 3EM만큼 회복하려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재점호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2분의 사이클 여기서 2분의 사이클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선로는 다시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로 측 전압하고 다시 또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배가 돼서 여기에 있는 4배, 그다음에 요 한 개가 더해서 5EM이니까 요 부분이 이제 5EM만큼 이제 튀게 되고 그리고 2분의 사이클만큼 이제 계속 증가를 해서 EM의 최대 전압이 마이너스 3EM, 5EM, 마이너스 7EM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현상. 이거를 이제 재점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극간에 대한 회복 특성 때문에 전원축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전압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RLC에 의한 과도 진동 현상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재점호라고 얘기하고 그 재점호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그 재점호가 일어나면서 재점호 전류가 이렇게 다시 발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회복 특성을 갖고 있어 다시 전원축 부분, 요 사이클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만큼 회복하려고 하는 특성들이. 요게 실제로 재점호에 대한 내용이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4권 쪽에 가면은 재점호 현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무진동할 때 얘기를 하는 특성이고 진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진동을 하다가 RLC 부분에서 이제 R로 인해서 소모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과도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제 진동. 그래서 무진동하고 진동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위험성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는 내가 상교 대지 전압의 3.5에서 4EM 정도의 4배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대 위험성 부분이 4배 이상 일어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그 EM 부분에서 마이너스 3 EM 그다음에 5 EM 마이너스 7 EM으로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하지 않고
계통에 있는 성분, 선로 정수에 대한 어, 그 진동 부분 때문에 진동이 무제동, 무제동. 그 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3.5배에서 4배 정도로 끝나게 되는. 근데도 전격 전압 기준을 했을 때 뭐 4배 이상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점호에 대한 부분이 메커니즘도 어렵고 설명도 어렵고 여기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점호 현상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많이 써주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림 좀 틀리지 않게 좀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압하고 전압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류에 대한 위상 90도 앞선 전류가 90도 앞선 부분. 그다음에 차단 시점. 그래서 얘네들이 2분의 1 사이클 요 지점, 2분의 1 사이클 요 지점, 최대가 되는 지점. 음으로 최대가 되는 지점, 양으로 최대가 되는 지점. 요거에 대해서 얘가 회복하려고 하는 특성, 회복하는 특성. 이것 때문에 크기가 커지는 부분. 요거를 좀 그림 정확하게 그려주시면서 설명하시면 되고, 키워드가 되는 게 이 회복 특성, 극간에 대한 회복 특성 부분이 좀 중요하게 설명이 돼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준 왜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달러기 개폐 서지. 달러기 같은 경우는 디스커넥터 스위치 DS를 얘기를 하는 게 달러기 디스커넥터 스위치 부분을 얘기로 달러기에 대한 부분을 개폐를 할 때도 이제 서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달러기로 달러기는 일반적으로 소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회로에 대한 그 분리를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달러기로 무브와 솔로 또는 콘덴서형 계기용 변압기에 있는 충전 전류를 차단하게 되면은 앞에서 했던 재점모 그리고 차단기에 대한 반복 그래서 이런 그 달러기 서지가 발생을 하게 달러기는 계속 속도는 차단기에 비해서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많은 재점화하고 서지가 발생해서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서지 같은 경우는 2배 이하로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기에 대한 개폐 할 때 발생되는 서지 부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성 소전류 차단 서지는 앞에서 계속 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류 0점 이전에 차단해서 역기 전력 마이너스 dt분의 dt분의 di 분으로 요 역기 전력에 대한 수식 부분, 요 그림하고 수식 항상 같이. 유도성 소전류 차단 서지는 차단 성능이 좋은 진공 차단기 3에서 8사이클인데 진공 차단기는 3에서 5사이클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압기의 무브와 여자 전류 또는 소용량 전동기의 뭐 지연 위상, 그 지상 서질 전 지상 서지를 이제 차단할 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전류 재단 서지 소전류 차단해서 전류의 자연 0점 여기 60Hz로 교본을 하다 보니까 한 사이클마다 두 번의 0점이 발생하는데 그걸 자연 0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제 차단 성능이 좋으니까 그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류 재단에서 강제 0점 부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자연 0점, 여기서 전류 0점 부분은 자연 0점이라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강제 0점이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가 시간 t를 나타내는데 요 선 부분에 해당되는 게 요 앞부분에 시작되는 점하고 끝나는 점, 여기가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전류는 이만큼 변하게 되거든요. 재단해서 없어졌으니까 이게 차단했으니까 없어지니까 여기 있던 전류가 갑자기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급격한 전류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역방향으로 임펄스 형태의 충격파가 가해지게 되는 게 전류 재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공 차단기로 할 때는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전류 재단 현상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반복 재발호 같은 경우는 그 발호, 소가 발생을 하거나 소가 없어지는 부분이 이제 발호하고 소호. 그래서 반복 재발호는 그런 바로 그러니까 뭐 호가 발생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했다가 없어지고, 발생했다 없어지고, 발생했다 없어지고, 발생했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재점호 현상이 일어나게. 그래서 재점호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제 재발호라고 재점호 현상. 또 재발호 시 회로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가 강제적으로 전류 영점을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고주파 소호가 이제 원인이 전류재단 서지가 차단기 극간 절연 회복 특성을 상회해서 재발호와 고주파 그 소호가 반복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발 재단 같은 경우는 한 상의 전류 0점에서 차단하면은 거의 다른 상 2, 3, 3상도 차단이 되는데 그때 전류의 절단 현상 이런 우리가 그 이렇게 교본을 해서 120도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부분에서 자연 0점 부분에서 차단하더라도 요 다른 부분에서는 전류 0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이제 성능 때문에 차단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서지 전압을 이제 유발 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되진 않고 이제 소가 완료가 되게 됐습니다. 유발 재단이라고 하고 기타 서지 같은 경우는 그 고장 전류 차단 시 이제 발생되는 서지 앞에서 했던 지상 지상분에 대한 부분이 차단하게 되면은 아크 전압과 재기 전압과 회복 전압이 나오면서 또 리커버리 볼테지가 트랜시언트 리커버리 볼테지가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상교 대지 전압의 이제 한 2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로 삼상 부분이 동시에 투입을 하지 않았을 때 비동기된 상태에서 투입되는 서지 부분. 차단기 각 쌍의 전원을 확실하게 동일한 시각에 투입하지 않고 근소한 시간차로 인해서 이제 발생됐을 때 한 3배 전후의 서지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삼상 비동기 투입 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제 뭐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거의 없어 옛날 그 기기나 이런 걸 때 얘기를 합니다.